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동사로서의 비동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 단어가 인플렉션이다. 그리고 이 인플렉션으로 만들어진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4개가 있다. aspect, voice, tense, 그리고 modality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B2 용법을 배웠습니다. B2 용법은 조동사 중에서도 modal B였습니다. 즉 modality였습니다. 감각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어는요, 이 4개의 핵심 키워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법도 이 4개의 키워드로 표현된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할 조동사로서의 비동사는 be 다음에 ing형 분사를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자, 앞에서 기선밀 대표가 영어의 4가지 핵심 키워드 aspect, voice, tense, 그리고 modality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B2 용법에서 저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들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 계속 강조하였던 것이 원어민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핵심에는 독립기체라는 코어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을 연결된 것으로 보는 관점을 가졌고, 그 관점에서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우리 언어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은 세상을 하나하나의 독립객체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어의 메커니즘은 우리랑 다릅니다. 자, 영어의 메커니즘은 이 독립객체를 어떻게 연결하여 보여주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하느냐를 앞으로는 저희들 채널에서 꾸준하게 진행할 겁니다. 즉 지속적으로 aspect, voice, tense, 그리고 modality를 오가면서 영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영어는 이것들을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B2 용법을 통해서 modality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aspect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영상에서 제가 했던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조동사로서의 be, 그리고 진행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B2 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부정사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만 알면 B2 용법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B2 용법이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을 표현한다고 우리는 외우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투부정사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부정사, 이 부분을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BING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ING 부분, 즉 분사 ING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저절로 진행형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예문이 I am to study였습니다. 이걸 I am studying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즉 투부정사를 ING형으로 바꾸기만 했습니다. 자, 의미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요? 분사 ING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 이 투부정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느껴주시면 됩니다. 분사에 대해서는 오늘 이곳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분사는 여기 저희들이 올려둔 영상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오늘 분사 ING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사 ING의 핵심 성질은 현재성과 사실성입니다. 시간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현재라는 표현입니다. 잠시 후에 뒤에서 저희들이 설명 드릴 것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성이라는 것이 패러독스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말보다는 논문들은 모먼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현재로 가죠. 너무 딱딱하게 하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이 모먼트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면 모먼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현재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성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인다면, 내 귀에 지금 들린다면, 내가 지금 냄새를 맡고 있다면 이건 사실이죠. 이렇게 분사의 ING는 사실성도 가집니다. 자, 이 부분은 투부정사와 다르죠. 투부정사는 미래성과 관념성을 가지니까 당연히 감각적 모달리티, 예정, 미래잖아요. 의무,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성이 있는 거죠. 가능, 의도, 운명, 미래성과 관념성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자, 이 느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이 ING형이 현재성과 사실성을 가진다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되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B2용법, 진행형 이런 것들은 문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B2용법과 오늘 진행형만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뭐 부정사의 기본 개념, 분사의 기본 개념, 비동사의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이게 진행형이다, 이게 뭐 비투용법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독립객체를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개념만 잡히면 영어는 쉬워집니다. 당연하니까요. 네, 당연해야 합니다. 이 ing의 모습, 당연하게 느껴지셔야 하고요. 이것을 aspect라고 합니다. aspect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법 영상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필요한 영상은 위아래에 저희들이 링크를 걸어두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ing로 표현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aspect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적 현재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ing가 나오게 되면 뭐 이게 진행형이든 오형식의 보호든 뭐가 되었든 이 당연한 현재성과 사실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쨌든 비동사 시리즈니까 비동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겠죠. 저희 멤버들 칼럼에서도 그리고 지난 비동사 시리즈를 하면서도 뭐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사실 비동사의 코필러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들 모두 식사를 하면서 저희 어드바이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동사 칼럼 6개를 쓰면서 너무 코필러 이야기를 써서 멤버들이 이제 코필러 얘기만 나오면 현기증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 비동사의 코필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앞에 썼던 예문을 보면 I am studying 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공부하는 것을 묻는 것 외에는 이 비동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투용법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할 수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잠깐 저희들이 비동사 분류하는 것 좀 볼까요? 자, 비동사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리고 지난 비투용법에서도 크게 보면 이 auxiliary, 조동사도 코필러라고 했습니다. 이젠 좀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물론 문법은 분석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문법도 중요합니다만 원어민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원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진행형에 대해서 뭐 조금은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행형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죠.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글을 쓸 당시에도 현대의 ing형과는 다릅니다. 셰익스피어가 He is going to see his sister 라는 문장을 썼는데요. 이 뜻은 He went to somewhere to see his sister. 과거형입니다. 자,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책의 문맥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현대 영어의 해석이 아니죠. 자, 이것을 오늘 설명하기에는 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굳이 당시의 영어를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paradox. 자, 두 문장을 예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Mary was pushing a cart 라는 문장이 있고요. Mary was drawing a circl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Mary pushed a cart 라는 문장을 써보고 Mary was drawing a circle 밑에는 Mary drew a circle 이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메리가 카트를 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이러면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문장 Mary pushed a cart. 메리가 카트를 민 것이 이 진행형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밀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가 밀었다는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동그라미를 그리는 중이었다면 그렸다는 안 되죠. 같은 진행형인데 다르죠. 이게 진행형의 모순입니다. 완료, 수동태, 진행형, 비투용법 뭐 쭉 이런 문법들을 써놓고 어떤 게 가장 어렵냐고 물으면 아니죠. 사실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반대로 물어야겠네요.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쉽나라고 물으면 대부분 진행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진행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He is always asking silly questions. He has always asked silly questions.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완료형 문장은 계속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진행형 문장을 쓰게 되면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 이 자식 계속 바보 같은 질문을 하네 라는 느낌의 그 뉘앙스, 느낌이 듭니다. 못마땅함을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진행형은 문장에 따라서 의미와 느낌,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행형은 현재 시제라고는 하지만 미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문법에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서 진행형을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분사 ing 기본 개념에 시간을 많이 보냈죠. 조금 따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확실히 느낄 때 진행형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행형으로서의 비동사를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요사이 시리즈는 비동사의 시간이니까 진행형은 사실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비동사로서의 진행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단독 제목으로 이 비동사의 역사부터 한번 전체적인 윤곽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가 진행형을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어려운 문법보다 가지고 있는 의미나 뉘앙스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진행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분사 ing의 기본 개념과 비동사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동사의 코퓰라성을 꼭 기억하시고요. 분사 ing의 현재성과 사실성에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